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뉴스에 얼굴을 보일 때마다 참 열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저 또한 마찬가지로 보기 싫어도 계속해가지고 얼굴이 튀어나와가지고 뭐 포털만 들어가도 이재명 뭐 얼굴이 떠 있고 뉴스만 들어도 이재명이 나왔고 참 이게 진짜 무슨 뭐 집단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대국민적으로 스트레스를 몇 날 며칠이 지금 문제겠습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 뭐 요즘 보면은 이재명 본인 스스로는 살판 난 것 같아요. 걱정했던 위중교사에 대해 가지고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세등등하게 그리고 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꼴값 떨고 있지 않습니까? 뭐 참 진짜 다른 그 표현이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꼴값들 떨고 있다. 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무죄 받고 그 재판 나왔을 때 무슨 뭐 부둥켜 안고 막 울지를 않냐, 무슨 뭐 절을 하지를 않나, 아니 무슨 뭐 아바이 동무입니까? 아바이 동무 맞기는 맞네요. 지난번에도 민주당의 뭐 아버지는 이재명이다 뭐 이딴 소리 뭐 짓거리는 거 보니까 아바이 동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뭐 대한민국인 것인지 북조선인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저 지금 무슨 뭐 조선노동 TV 뭐 이런 거 틀어봤었을 때 김정은이 뭐 이렇게 배 나와가지고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오면은 그거 보고 막 애들 막 울고 막 이러잖아요. 그 모습이랑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참 진짜 기가 막힐 뿐이죠, 그렇죠?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오늘 그런데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재명이가 이렇게 배때기 부른 상태로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그 외부에 있는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법이죠, 그렇죠? 저희도 좀 이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많기는 합니다만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섭죠. 과연 이재명이가 뭐 위중교사에 대해 가지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호시탄탐 이재명의 뒤를 노리고 있는 플랜 B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A를 제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의 잠자리는 더 두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몇 가지 예시가 있는데 바로 정청래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청래가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재판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욕이라고 하는 욕은 다 처먹지 않았습니까? 개딸들한테 이거 뭐 왕수박이었던 거 아니냐? 하필은 또 머리도 커가지고 왕수박인 거 아니냐 뭐냐 이래가지고 막 욕도 엄청나게 드셨는데 뭐 해명이랍시고 내놨던 게 뭐였어요? 차가 막혀가지고 늦게 갔다.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었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 7시간 전부터 가서 뭐 진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나 이재명한테 수령님 모시듯이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아니 만약에 그들이 뭐 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북조선에서 뭐 김정은이 지금 이제 뭐 탐방 온다라고 하는데 늦어가지고 차 막혀가지고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냥 뭐 목덜미 채가지고 그냥 아우지탕항으로 끌고 가가지고 지금 뭐 석탄 캐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뭐 석탄 캐는지 뭐 캐는지는 모르겠지만 돌덩이 캐나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욕을 딘창 먹다 보니까 이번에는 과연 이번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위중교사 같은 경우는 정청래가 모습을 드러낼까 참으로 진짜 궁금했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일단 정청래 모습 보기 전에 조금 더 기괴한 영상부터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저기 위중교사에 대해 가지고 무죄가 나왔을 때 개딸들 그 서초동을 점거하고 있었던 개딸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좀 보고요. 여러분들이 소름 끼치실 것 같은데요. 그 반응부터 한번 보고 오시죠. 그게 재판장 안에 계신 분들이 연락했습니다. 대표님, 무죄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이제 딱 그냥 뭐 조선노동 TV 거기서 이제 봤었던 김정은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저렇게 좋을까 싶습니다. 그쵸? 뭐 얼핏 이렇게 봤었을 때는 젊은 사람은 있어 보이지 않고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어떤 그 아들이 딸이 대학교 입학했을 때 저렇게 기뻐했을까요? 취업했을 때 저렇게 기뻐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저분들이 자기 아들 딸의 경사보다도 이재명의 무죄를 저 순간만큼은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는 좋으시겠어요? 저런 어떤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아들 딸이라고 자기들을 부르면서 이재명한테 달려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런 연세 드시는 분들이 내가 당신의 아들이요 딸
마리오 하면서 막 달려드는 경우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봐야 되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도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저기 이제 그 개딸들 개아들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근데 눈에 띄는 거는 정청래의 모습 한번 주목하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약간 저도 지금 저 자료화면 보니까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느낌이 있는데 청래가 워낙에 이제 그 머리통이 커가지고 금방 보이긴 하네요. 근데 눈에 띄는 거는 청래는 막 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한테 뭐 손을 흔들고 그러는 거는 있었고. 근데 이제 그 김민석이 같은 경우는 뭐 대놓고 지만 눈물을 흘리고 이재명이가 무슨 뭐 소감 같은 거 얘기할 때는 막 감격에 겨워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두 사람 진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꼴값들 한다. 요 말이 딱 맞죠, 그렇죠? 꼴값 떨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는 포스트 이재명 자리를 놓고 김민석과 정청래 두 사람이 치열하게 지금 경쟁 중이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같은 경우는 이 현재를 놓고 봤을 때는 놀랍게도 정청래보다는 김민석이가 살짝 앞서는 듯한 그런 지금 분위기예요. 이 몇 가지가 일단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김민석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캠프, 이재명의 대선 캠프라고 불리는 것이 집권 플랜 본부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 뭐 집권 플랜 한다 뭐 이런 본부가 있는데 이게 대선 기구 같은 그런 느낌이죠. 거기에서도 이제 지금 이제 팀장을 맡으면서 그거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론 이거를 뭐 일어나면은 그냥 외치는 게 김민석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한 번씩 외칠 것 같아. 뭐 허경영 외치는 것처럼. 그리고 또 김건희 심판 본부장 뭐 이딴 것도 맡고 있는 게 지금 김민석입니다.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그 개떡 같은 이제 그 주장이죠. 계엄에 대한 주장. 여전히 이제 그 김민석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근거나 아무런 어떤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얘기도 없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계엄에 대한 헛소리를 지금 짓거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미친 소리 해가지고 이재명의 눈에 띄겠다. 개딸들의 눈에 띄겠다. 개딸들 자체가 미친 애들이니까 미친 소리가 아니고 요새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런 뭐 헛소리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에서 전당대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민석 하면 그냥 새천년 NHK 그 룸사롱 그거밖에 우리가 생각이 안 났었죠, 그렇죠? 근데 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 갑자기 얘급이 올라갔던 겁니까? 이재명이 그냥 대놓고 픽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이가 그때 연임을 위해 가지고 전당대회 출마 선언문 그런 거를 작성할 때도 김민석이랑 함께 준비를 했다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재명이가 김민석을 픽했던 것이고 바로 그렇게 픽 나가는 순간부터 김민석이가 획가닥 해가지고 미친 소리 하면서 떠들어대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바로 그럴 때 누구의 존재감이 동시에 사라지게 됐던 거예요? 우리 청래의 존재감이 동시에 사라지게 된 거죠. 22대 국회가 처음에 열렸을 때만 하더라도 법사위원장으로서 정청래가 뉴스거리를 전부 다 흡수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입만 열면 미친 소리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진짜 무슨 뭐 철험에 있었던 7명을 다 합친 것 같은 그 정도의 어떤 화력과 그 정도의 미친력을 보여주니까 정청래가 당연히 주목이 됐었죠.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이후에 청래가 지금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별다른 그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 때 같은 경우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모습이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부랴부랴 개딸들한테 찍히는 게 두렵다 보니 제명인의 마을에다가 몸소 뭐라고 또 글까지 올렸어요. 김대중 사법살인을 했던 것처럼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이다. 이딴 소리 했었습니다. 이것도 코미디죠.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같은 경우는 법원이 무슨 뭐 정의를 지켰다, 법원에 대해서 막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는 인간들이 바로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청래에 직접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사법부의 참사다. 사법부는 죽었다. 법원에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사법살인에 분노한다. 현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김대중이 죄가 있어서 유죄였느냐? 이딴 소리를 짓거렸거든요. 심지어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게 뭐겠습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들 입맛대로 그냥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마음에 드는 법원이면 막 박수를 치고 뭐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니까 또 막 욕하고
이게 뭐냐고요. 뭐 거기 뭐 먼 구멍이 이제 그 털난다라는 얘기처럼 우리 청내는 진짜 수북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앉아 있는데. 저는 정청래도 그렇고 지금 이제 김민석도 그렇고 플랜 B를 노린다. 이재명의 어떤 그 후계자 자리를 노린다. 이런 지금 소리를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글러먹었다. 이 인간들이 이재명의 플랜 B를 한다라 그래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니 뭐 이재명보다 뭐 나아지면 나아질 게 뭐 있겠어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왜 지금 플랜 B를 자처하겠습니까? 이재명의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정적들 싹 다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정청래가 됐거나 김민석이 됐거나 이재명이 됐거나 셋 다 그냥 쓰레기 정치인인데 한 가지만큼은 제가 봤을 때 분명할 것 같아요. 셋이서 싸우다가 남 죽어도 모를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지들끼리 그냥만 난리를 쳐가지고 지들끼리 자멸하기 바랍니다. 셋이 그냥 동반으로 자멸하게 되는 거, 그게 제가 봤었을 때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세 명의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애국적 활동일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